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네 번째 썰이냐? 아까 낮에 썰을 3개 풀었거든요. 2개는 업로드했고 하나는 비공개로 해서 오늘 기준 네 번째 썰입니다. 어제는 제가 방송 못했고 오늘은 낮에 3개 했고 그래서 이어서 하면 네 번째.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걸러야 할 여자 직업에 왜 예체능도 포함된 거예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예체능이 뭔지 아십니까? 예체능 다 아실 거예요. 그 예체능이 뭐냐 하면 음미체라고 하는데 음악, 미술, 체육 크게 보면 세 가지 여기서 추가하자면 여기서 이제 연극 그리고 무용, 국악, 타투 그리고 뭐 미용까지 헤어까지 할까요? 이렇게 좀 넓은 범주로 보자면 이렇게 됩니다. 네. 근데 이쪽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 그렇게 썩 이미지가 좋지는 않습니다. 특히 어떤 결혼 상대자로 봤을 경우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발끈할 것 같은데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냐? 이 예체능이 뭐 어때서? 아니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건데 맞습니다. 뭐 자기가 원하는 건데 이것도 직업인데 뭐 법에 저촉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가진 재능은 돈 버는 건데 뭐가 이상하냐 생각할 수 있는데 보통 사람과는 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네. 일단 음미체라고 하는 거 이거 해보자면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음악 미술 체육 전공하는 친구 봤습니까? 분명히 봤을 거예요. 많지는 않을 겁니다. 인문계 나온 분들도 봤을 거예요. 음악 미술 체육 그러니까 음대 간다 미대 간다 한 반에 한두 명씩 꼭 있어. 네. 보통 남자들은 체육일 겁니다. 체육. 여자분들은 음악 미술. 사실 음미체라고 묶어서 얘기하는데 체육보다 음악 미술이 더 심각해요. 왜냐 보통 음악 미술은 여초거든요. 여초. 여자들이 많이 해. 그리고 여러분들 알고 있는 예고 예술고등학교 전공 보면 대부분 음악 미술 연극 국악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쪽 계통에서 이제 뭐 아는 지인분이 있다거나 뭐 학교 다닐 때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좀 자유분방해요. 예술 하시는 분들이. 예. 뭐냐 하면 약간 좀 나쁘게 말하면 좀 발랑 까졌다는 거. 예. 좀 노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술 담배를 좀 가까이 합니다. 술 담배. 이쪽에 계셨던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이런 예체능 계셨던 분들이 술 담배는 안 하는 분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안 하는 분들이 없었다기보다는 일반 여자보다 훨씬 더 자주 해. 그리고 굉장히 뭔가 좀 정상적인 어떤 그런 학업을 수행하거나 교우들과 어울리는 게 아니라 약간 아싸 기질이 있습니다. 이쪽에 계신 분들이. 그리고 좀 부유하게 자랐어요. 왜 그러냐? 보통 좀 잘 사는 집의 딸이 뭐 공부에는 취미가 없어요. 성적이 안 나와. 그래서 이제 시키는 게 예체능이거든요. 근데 이 예체능이 굉장히 돈이 많이 듭니다. 네. 일반 사기업보다 돈 더 많이 들어요. 특히 예고를 보내버리면 진짜 집안 희창거립니다. 네. 예고 가면 레슨을 받아야 되는데 그 레슨이 뭐 달에 200만원씩 뭐 300만원씩 그렇게 합니다. 더 비싼 것도 있고 거기다가 27 되면 부르는 게 값이에요. 거기다가 뭐 음악 미술 하면 뭐 공짜로 합니까? 아니죠. 장비가 필요하잖아. 음악이면 이제 악기가 필요하죠. 그 악기도 뭐 수백만원대. 미술 같은 경우에도 그 미대 입시생들이 쓰는 그 붓이랑 팔레트가 있어요. 비쌉니다. 그런 것도 사고 하면 돈 많이 깨집니다. 그리고 대학교 등록금도 많이 비싸요. 예체능은. 혹시나 여러분 지인 중에 뭐 예체능 쪽에 학교를 다녔다거나 예체능 전공하신 분도 아시겠지만 그 예체능 건물 가보면 대학 건물 가보잖아요. 거기 가면 좋은 차가 많아요. 학생이 모기에 부담스러운 차가 많아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학생차예요. 그게 여학생들 차. 아니 대학생이 돈이 어디 있다고 차를 뽑아. 돈이 어디 있긴요. 부모님 돈을 뽑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사치가 심하고 그리고 대학생인데도 명품 같은 거 많이 있습니다. 그 백화점 브랜드나 명품 백 같은 거. 아직 대학생인데. 그러니까 돈을 벌어가지고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부모님 사주니까 부모님한테 카드 받아가지고 쓰는 거야. 그러니까 젊을 때보다 약간 사치 같은 것들, 플렉스 하는 것에 굉장히 좀 많이 길들여져 있어요. 물론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보통 예체능 계셨던 분들의 이미지가 좀 문란하다. 그리고 좀 성적으로 굉장히 좀 도취되어 있다. 그리고 술, 담배를 많이 한다. 그리고 사치가 심하다. 그리고 좀 멘탈이 안 좋다. 예. 좀 멘탈이 죄송하지만 좋은 분들을 많이 못 봤어요. 특히 여성분들 보면. 술, 담배를 왜 하겠어? 정상적인 멘탈로는 작업이 힘들다거나 좀 이제 실력이 안 나오다 보니까 술, 담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예체능 하신 분도 아시겠지만 주변에 뭐 동기나 후배들 보면, 여학생들 보면 뭐 작업 중에 옆에 술 하나 까놓고 시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전에 그 제 방송에 홍대빈에 나오신 분 있었거든요. 남자분인데 그분이 여학생들하고 같이 올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미술 같은 경우에 작업실에서 이제 작업을 하거든요. 그림 작업 같은 거 하는데 한 여학생 그렇게 한답니다. 작업 끝나기 전까지 있잖아요. 그 물병 텀블러에다가 술을 받아놓고 그림 그리다가 이제 좀 안 되잖아. 그러면 홀짝홀짝 마신대. 물 대신에. 아니, 맥주 같은 거 까놓고 마신다거나 텀블러에다가 받아놓고. 그 말이 좀 한두 명이지 계속 먹을 거 아니야. 먹다가 자고 퍼지었다가 다시 일어나서 그림 그리고 이런 걸 봤대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아무튼 이 예체능은 사실 남자들이 좀 피하는 여자 직업 중에 하나가 돼버렸어요. 물론 정상적 일하는 분도 있고 열심히 일하는 분도 있고 돈 잘 버는 분도 있다는 건 사실인데, 근데 일반적인 직업군보다는 적어요. 일반적인 직업군보다는. 그리고 좀 불안정합니다. 음악 미술로 돈을 번다 하더라도 이게 나이 먹어서까지 쭉 유지가 되기 힘들거든요.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이 걸러야 할 여자 직업 중에 예체능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상사가 현 직장과 관련 없는 예체능 전공 출신인데 생각이 일반인과 다릅니다. 생각이 달라서인지 무슨 생각하는지 속을 알기도 어렵고 미술할 때 경쟁 속에서 살아서인지 경쟁 구도도 잘 만들고 팀 내에서 정치질, 야비한 짓들을 자주 해서 조포한 후임들이 스트레스 받고 있네요. 예체능 전공분들 욕하는 의도가 아닙니다. 제가 상사를 잘못 만나서 개고생 중. 이건 예체능이 문제라기보다는 이 사람이 문제인데, 사람? 아니,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현 직장과 관련한 예체능 전공자 이분이 왜 들어왔는지 모르겠네요. 왜 전공을 안 보는 거야? 전공을 보고 뽑았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 아니야. 맞잖아요. 아, 물론 상사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낙하산으로 들어간다. 낙하산으로. 이 미대가 좀 웃긴 게 뭐냐면 디자인이 미대잖아요. 모두 미대에서 가장 많이 가는 게 시각 디자인이야. 근데 이 미술이 웃긴 게 뭐냐 하면 미술 쪽 전공을 못 살리면 취업할 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막막합니다. 예체능이 그런 거예요. 예체능에서 배웠던 그 전공을 못 살리면 그냥 졸업장 의미가 없어요, 이게. 졸업장이. 그냥 라면 받침대야. 그러니까 내가 어떤 디자인 계통으로 일할 게 아니라면 일절 쓸모가 없어요. 일반 취업에서 먹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인데 이 직장 상사원이 뭔가 좀 라인을 통해서 입사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저는 이 예체능 전공으로 일반에서 들어가서 상사를 다신 분들을 많이 못 봤습니다. 아예 못 봤습니다.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어느 회사를 다녔는데 그 상사가 시각 디자인과야, 서양학과야, 동양학과 출신이야. 본 적 있어요? 일반 회사인데, 일반 공장인데 본 적 없죠, 여러분? 없어요, 여러분. 좀 예체능 쪽 하신 분들이 좀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해요.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뭐 좀 생산성 있는 방식으로 간다기보다는 뭔가 창의적인 독창적인 건 좋은데, 근데 우리가 일하는 일반 회사에서는 창의적 독창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효율성과 생산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 맞잖아요. 뭐 분량률을 줄인다거나 아니면 적은 시간에 활용해서 많은 양을 찍어낸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를 잘 소화한다거나 이런 걸 따지잖아요. 근데 예체능에 계신 분들, 그런 분들 효율이 떨어져. 이게 예체능은 이제 어떤 거냐면 이분들은 항상 그런 창작, 새로 만들어내는 거. 그러니까 뭐 시간이 오래 걸려도 제대로 된 한 작품 만드는 거,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회사에서 하는 그런 방식이 안 먹혀요, 이게 이분들한테는.
뭐 오늘 하루 안에 몇 개 만들기, 계획 거래처 몇 개 따내기, 계약 몇 개 성사시키기, 이런 게 안 돼. 저분들은 그런 거예요. 뭐냐, 맨날 며칠 걸려도 하나 제대로 된 거 나오면 장땡이다. 그러니까 예체능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창작이거든, 창작. 미술을 할 때 경쟁력이 살아서 이제 미술도 경쟁이긴 한데 일반 회사의 경쟁하고 많이 다르죠. 예.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경쟁이라는 건 뭔가 그런 거 실적이잖아. 실적과 성과죠. 근데 미술에서 경쟁은 그런 거예요. 공모전에 입상하는 거, 대회 입상하는 거. 팀 내에서 정치 야비한 걸 자주 한다. 여자분인가 보네. 근데 여체능 분들이 일반에서 적응을 못해요. 대체로. 이분은 적응했네 그래도. 네, 적응 못한 이유가 그런 겁니다. 일단 예체능 분들이 좀 독고다이가 심해. 단체 생활 잘 안 합니다. 아웃사이더가 많아요. 인사보다 아싸가 많습니다. 인사도 있긴 하지만, 왜냐하면 예체능 자체가 대부분 팀플레이가 아니라 혼자 하는 겁니다. 혼자. 네, 혼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만나는 직업이 아니라 어디 골방이나 연습실에 갇혀가지고 창작을 하는 그런 직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사회성이 많이 떨어져요.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 그리고 유복하게 자란 분들이 많기 때문에 경제관념이 굉장히 좀 떨어져요. 경제관념 같은 게. 그리고 이 예술 자체가 생산성이 떨어지는 그런 분야다 보니까 뭔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경우 우울증에 빠지거나 약물에 기댈 가능성이 큽니다. 네. 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자분들 웬만하면 예체능 전공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웬만하면. 집이 잘 사는 게 아니라면. 이 예체능 쪽 정말 험난합니다. 아직도 많은 여자분들이 예체능 전공해요. 물론 유튜브나 이제 미디어 같은 데서 예체능 전공에 잘된 케이스가 있지. 뭐 아이돌 가수나 아니면 그런 예술가나. 근데 그런 분들은 정말 극소수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방송 나온 사람들도 앞으로 계속 살아남을지는 장담할 수 없어요. 특히 여자분들 예체능은요, 생명이 굉장히 짧습니다. 잘 나가던 걸그룹도 5년은 못 넘겨요. 여러분도 많이 봤잖아요. 보통 걸그룹 활동 잘하다가 한 5년, 6년 하다가 해체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각자 활동하는데 제대로 활동하는 분들이 별로 없죠. 여자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예체능은 설령 잡는다 하더라도 예체능은 정말 10년, 20년 그 분야를 계속 깨차고 있는 게 정말 힘듭니다. 자리가 워낙에 좁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예체능은 전공하지 마세요. 나중에 시집도 못 갈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정말 재능 있는 사람 아니라면.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